제가 돈 스파이크 사건을 보면서 집행유예 받은 걸 보면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더현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마약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사라가 마약을 받는 손명호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얼음, 그다음에 이제 고기가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데 얼음은 필로폰의 은어고 고기는 이제 대마의 은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500g 정도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명호가 뭐 이거 꽂으면은 그림이 잘 그려지나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는데 500g이 꽂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필로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지나 투약,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같은 경우에는 뭐 소지한 경우,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한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규정들을 고려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사라가 정확하게 몇 그램 얼마 정도 투약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를 매매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의 마약이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는 마약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약한 영웅에서 보면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만 19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약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소지나 사용 이런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소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제 학원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인들한테 지시를 해서 판매를 했던 사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사건입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범죄를 저지르면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마약 사건이고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판매에 가담했던 성인들 같은 경우도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람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중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마 총책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수로 먹였을 때 당사자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범죄의 기본적인 거는 고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적어도 그런 결과가 발생할 거를 알고 하는 경우에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다른 친구들이 붙여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가 돈 스파이크 사건을 보면서 집행유예 받은 걸 보면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스파이크 사건이 9차례 한 4,500만 원 정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회 정도 제공하고 당시에 이제 한 약 20g 정도 필로폰도 뭐 소지하고 있고 뭐 이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도에 마약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뭐 재판부에서는 아마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다음에 2008년, 2009년도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마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뭐 이렇게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건 아니건 이건 상관없이 처음에 이제 뭐 변호사랑 같이 좀 잘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변호사가 양형 관련된 자료를 아마 적극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같이 했던 공범들이나 아니면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형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저도 사안을 봤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 나갔고 그 사람을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뭐 근처에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간이시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0분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발 검사는 한 50수에서 100수 정도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국과수에 보내서 뭐 음성이 나오든지 양성이 나오든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은 일반적이진 않고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이자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이제 뭐 사전적 의미로 뭐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사회나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예절, 예의 아니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상식적이지 않은 대처를 통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이런 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설 자리는 좀 줄어들 수 있더라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뭐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